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성호 교수님의 물리학 및 실험 0218번 과목의 조교를 맡게 된 이창회라고 합니다. 실험 수업이 성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장성호 교수님 일반 물리학 및 실험은 출석률이 5%, 중간고사가 35%, 기말고사가 35%, 과제물이 10%, 그리고 실험이 15% 해서 도합 100%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험은 총 과목에서 15점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이 15점을 반절은 레포트 점수, 반절은 이론 영상 시청, 그리고 실험 영상 시청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점수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실험실은 과학관 105호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구내 서점에서 그 일반 물리학 교재를 구매를 하시면 그 왼쪽에 있는 파란색 개정판 일반 물리학 및 실험 교재를 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중고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책을 따로 구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일반 물리학 및 실험 교재, 이건 구판 교재인데 요거를 구하시지 않도록 이 왼쪽에 있는 걸 구하시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 실험서에 실려있는 실험의 목록이 다릅니다. 따라서 꼭 책을 따로 구하실 분들은 왼쪽에 있는 실험서를 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실험 일정 및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 반 학생들이 한 주마다 출석을 하여 하나의 실험을 끝내는 방식의 수업 진행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이 출석을 하여 한꺼번에 3주치의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명의 학생이 있는 반이 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10명의 학생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주차에는 10명의 학생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 3, 4주차의 실험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주에는 남은 20명의 학생 중 10명의 학생이 출석을 하여 2, 3, 4주차의 실험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에 남은 학생들이 출석을 하여 2, 3, 4주차의 실험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 번에 출석한 3분의 1의 학생들은 또다시 3개의 조로 나뉘어 실험을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왼쪽에 보이는 표와 같이 실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9주, 10주, 11주에는 10주차, 이때 어린이날이 끼어 있음에도 수업 시수가 모자랄 것을 우려하여 어린이날에도 정상적으로 실험 수업이 진행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수업에는 36명의 학생이 있고, 따라서 12명이 한 주마다 출석을 하여 실험을 3개씩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2주차에는 고민수 학생부터 김현중 학생까지가 출석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레포트와 그 레포트를 어떻게 낼지, 언제까지 낼지,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같은 경우에는 예비보고서를 적어서 그 전에 했던 실험의 결과보고서랑 같이 적어가지고 그 실험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종이로 뽑아와서 내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이 보고서만을 제출하기 위해서 학교로 또 2번 걸음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비 보고서를 내는 행위는 올려드리는 이론 영상과 실험 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 원래 결과 보고서도 종이로 내지만 컴퓨터로 작성해가지고 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일시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제출 일시는 예를 들어서 2에서 4주차 실험 레포트를 낸다 라고 하면은 그 4주차까지 한 반의 실험이 모두 끝난 후에 그 다음 주인 5주차까지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각 제출 시 감점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형평성 문제, 왜 인원이 돌아가면서 순서가 바뀌는가, 그것이 바로 이 레포트 제출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실험이 모두 끝난 3주 단위로 모두 끝난 후에 그 다음 주 자차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그럼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험 개요 항목입니다. 실험 개요 항목은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실험인지를 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론 및 원리 항목입니다. 이론 및 원리는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면 측정값이 있을 텐데 그 측정값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지, 그 식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실험 방법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험 방법은 말 그대로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단계를 간략하게 자기의 말로 요약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는 실험이 진행이 됐으면 측정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정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번에 나온 10명이 3개의 조로 쪼개져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3명 혹은 2명 이 한 조가 될 텐데 아까 예시로 들었던 건 10명이고 실제로 나오는 건 9명 내지 8명이 나오니까 3명 내지 2명이 한 조가 될 텐데, 이 3명 내지 2명끼리는 서로 결과를 공유를 하셔도 됩니다. 같이 실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 뒤에 나오는 항목, 결과 해석 및 토의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컨닝을 해서 내시면 안 돼요. 이걸 베껴가지고 내시면 이건 0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베끼면 티가 다 나기 때문에 베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 해석 및 토의 항목에선 뭘 적으면 되냐, 실험을 진행을 하면 오차가 나는데 그 오차가 이론값하고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오차율을 계산해서 적어주시고,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을 잘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과 해석이나 이 토의를 작성할 때 약간 더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 오차의 원인으로서 자기가 지목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게 말이 될 것 같더라, 이런 거를 적을 때 이게 정말로 이 정도의 오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진자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물리진자 실험은 뭐냐, 저희가 실이 달려있고 실을 하나 준비를 하고 그 끝에는 줄을 하나를 답니다. 이때 이 실 길이는 저희가 측정을 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럼 줄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줄 길이가 1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론값으로는 대략 한 2초 정도의 주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식에 의하면. 근데 만약에 실험값이 1.5초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g를 계산해보면 중력가속도 g는 원래는 9.8이죠. 이론값은. 이 9.8은 면밀하게 측정이 돼 있고 이론적으로도 예견이 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9.8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실험값의 주기 1.5초로부터 g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오차율이 79%, 굉장히 큰 오차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오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실험에서 어떤 걸 들고 오냐면 공기저항, 아니면 실에 장력이 걸려서, 아니면 실이 그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도 봤어요. 뭐 중력과 속도가 뭐 내가 있는 위치는 약간 더 달라서 높으니까 뭐 약간 더 뭐 작고 낮으니까 더 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는데, 이런 것들로는 이 G 값이 절대로 79%나 오차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79%는 이런 걸로 생기기엔 너무나도 큰 오차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적으실 거면 적어도 이게 이 시기에 어떠한 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오차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분석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산을 제가 하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계산을 하실 것까지는 없고, 이게 이 시기에 어떠한 항목에 영향을 미친 건지, 뭐 예를 들어 줄기를 좀 잘못 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L 값에 이만큼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 오차를 계산해 보니까 뭐 대충 한 비슷한 오차율 60%가 나왔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뭐 그게 말이 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실험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시작 전에는 반드시 영상을 시청하고 오십시오.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영상을 다 올리도록 할 테니 실험 시작 전에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고 오십시오. 두 번째로는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그 꼭 지시가 있기 전에 기구를 조작하다가 기구를 부시거나 아니면 뭐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데,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지시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기구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기구들이 원래 그 있었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기구들을 원래 있었던 자리에 되돌려 놓고 나가십시오. 정리를 하는 것까지도 실험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정리정돈을 잘 해서 실험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실험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 실험 중에 작은 목소리로 조원들과 디스커션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막 다 온 실험실을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건 당연히 에티켓에도 맞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물을 들고 들어와서 책상 위에 꺼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기타로 뭔가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캠퍼스 게시판에 그 질문 탭이 있어요. 질문 탭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정말 급하다 그러면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메일 제목에 꼭 자기가 어떤 수업 듣는 누군지를 좀 밝혀주세요. 학번이랑 그 과목 번호랑 그 어떤 교수님인지 그리고 과목 이름, 이렇게 4개를 꼭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 제목에요. 이런 거를 안 적어주시면은 조교가 알아보는데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